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 반등이 좀 나가는 종목도 있었고 아닌 종목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종목은 좀 어땠나요? 오늘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런 거 고민되시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유튜브 종목에 있는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이니까 많이들 전화 주시고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 종목이 조금 많잖아요. 뭐 한 종목만 들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종목, 20종목 이렇게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종목이 많으면 많은 만큼 상담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끙끙 앓지 마시고 특히나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면은 좋은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좋은 대안 그리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상담을 많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1.1% 정도대 상승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조금 밀렸지만 삼성전자가 제법 올랐습니다. 3%대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를 이제 뭐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통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가 이거 장난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서 품질 검사 통과 안 된 것 같다라고 주가를 밀더니 다시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뉴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이마트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이거 정말 애매합니다. 이마트가 아니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자사주 처분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4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답니다. 이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나빠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삼천당 제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자사주 처분을 했습니다. 6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죠? 올라와 있죠. 그럼 이건 자사주 처분이란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까? 그리고 자사주 처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100여 개의 기업 이상에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자사주 처분에 대한 내용을 만나볼 텐데 그건 좋은 내용입니까? 나쁜 내용입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뉴스를요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좋은 내용으로 쓰면 좋아지는 거고 시장이 나쁜 내용으로 쓰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이거 HBM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시장이 좋은 내용으로 쓰고 싶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 한다면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그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 뉴스로 팔고 싶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HBM으로 이렇게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밀고 내려갔었을 때는 주가를 뺏어가지고 주식들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팔아 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장난질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뭐 강의하려고 한다면 설명하려고 한다면 정말 할 게 많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한 여자를 두고 싸우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을 갖다 엔비디아를 두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분봉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밀리게 되고요. SK하이닉스가 분봉상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밀리는 진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까지 반대로 움직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시장은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라이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주도 많죠. SK하이닉스 관련주도 되게 많지만 삼성전자 관련주도 많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외 기업들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480대 389로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지만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오늘 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엮여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해줬다라는 것과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 고민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이거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올라오는 거에 팔아야 될까? 고민 많을 텐데 그런 건 전화 바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667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881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 종목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지수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안 가요 하는 게 지금 며칠째 그러거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내 종목은 자꾸 안 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돈은 쏠림 현상으로 한쪽으로 쏠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쏠려 있는 돈이 어찌됐든 나올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고점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 고점 논란이 나오면 나올수록 처음에는 에이 더 간다 하다가도 진짜 고점인가? 하면서 파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진짜 고점인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하다가도 안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자연스럽게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지는 해인 것 같다. 노을빛이 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가든 조금 더 지속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끄트머리쯤 왔다라는 거고 이 막대한 자금들이 나와서 어디로 갈 건가가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급등 나오고 있죠. 제약 바이오 급등 나오고 있죠. 식음료 안 갈 것 같았는데 급등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 안 간 기업들도 되게 많지만 최근에 조용히 있다가 스물스물 머리를 들고 있는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사실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와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런 우상향하면서 쭉쭉 올라갔던 기업들 빼고는 거의 다 신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 종목이 많다는 것은 역대급으로 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만 사면 수익이요. 잘못 사면은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본전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다린 게 좀 아깝기 때문에 뭔가 수를 써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게 조금 짜증도 나고 지겹고 하다 보니까 본전 오면 팔아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본전에 팔아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사도 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것들을 진단받아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하루하루 지나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요. 15만 4,500원에 5%예요. 아, 15만 원대면 진짜 비싸게 샀네요. 예,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찮은데.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거들랑 이게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러쿵 저러쿵 해도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뒤에 있을 때는 결국 이게 비싼 건지 싼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장할 때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를 하는 사람들, 재무를 보는 사람들, 증권사 사람들, 한국거래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냥 장부상의 가치로만 가지고 띡 그냥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부상의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주식은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건데 사거니 팔거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거래가 되고 혹시 그 당근 마켓 아세요? 당근 마켓? 알고 계세요? 아니면 중고 거래 시장 같은 거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안 모르겠는데요. 중고나라 같은 것도 안 해요? 벼룩 시장 같은 것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아, 그런 건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중고 시장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거래 같은 것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네. 중고 물품 같은 거. 그거 우리 네네. 중고 물품 거래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중고 물품 시장에서 내 물건이 어느 정도 값어치를 하나 가격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한 개 팔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그 물건이 지금 신제품이 얼마 나오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고로 얼마로 팔리고 얼마로 사고 있는가가 더 내가 팔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듯이 이 주식도요. 중고 물품 거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신제품이라고 하지만 그 신제품 가격은 모르겠고 이제는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계속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평가 받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주가가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바닥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거 한 2달 반 됐습니다. 3년 중에서 2달 반 된 거예요. 그 3년을 굴러봐야 되는 종목을 지금 먼저 들어가셨으니 이거는 3년 동안 고생하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시청자님은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 있으니까 3년 동안 고생하시려고 저러시나 분명 아닐 텐데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2달 반 됐는데 벌써 추가 매수 하려고 하니까 아니 앞으로 2년 10개월 동안 뭐 하시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런 기업은 3년 동안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종목을 3년 동안 가져가서 뭐 물리거나 손해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갖고 갈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년 뒤에 투자하셔도 괜찮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은 단기 투자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단기적인 흐름이 나와버리면 빨리 정리하고 나와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14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제 우리가 상장했던 첫 번째가 처음 가격 거의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반등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나가게 되면 한 13, 4만 원대에서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근데 네. 만에 하나 이게 지금 반등이 없이 여기 저점을 무너뜨린다면은 그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종목을 끝까지 그냥 내가 한번 붙잡고 가볼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자르고 나중에 바닥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그때 동안 매매하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라인은 제 생각엔 11만 원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이 무너진다면은 저는 손절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비용 때문에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뭐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11만 원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몇 년 뒤에 해야 된다고요? 3년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추가 매수에 추자도 꺼내지 마세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손실 좀 각오하고 왜냐하면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절해도 네. 그렇게 엄청 아픈 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세요. 저도 11만 원 무너지면은 네. 손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식에는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1만 원 오면은 기다리면 반등 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손절하면은 세력들이 날 터는 거 아닌가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절을 미뤄버리거나 야 좀만 더 지켜보자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자리가 있다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네, 손절하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칼같이 네. 하시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1만 원 손절 네. 제시해드리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네. 14, 5만 원대, 14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저는 이제 수익 조금 안 나더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은 기업이긴 한데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신세계 푸드고요. 신세계 푸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3,800원에 10%입니다. 93,800원. 800원. 신세계 푸드 맞죠? 예, 93,000원이요? 예. 왜 이렇게 비싸게 샀대요? 그때 코로나 끝나고 막 올라갈 때 잠깐 쉬는 줄 알고 샀습니다. 주식할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막 주가가 영원히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건 예.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주가는요 영원히 상승하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예.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고 특히나 코로나 때를 이제 돈의 힘으로만 끌어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 게 영원히 상승할 것 같다 쉬었다가 또 갈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자만이라고 불러요.
내가 예. 생각한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자만인 거고, 두 번째가 외바닥을 믿지 마라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건 책에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외바닥에서 예. 주식을 이렇게 사버리는 행위는요, 그냥 물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어 사는 행동과 거의 똑같아요. 외바닥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쌍바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얘는 쌍바닥을 만들지도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죠. 그죠? 예. 지난 이제 시청자의 매수가가 여기 외바닥 한번 딱 만들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쌍바닥 그리려고 하는 찰나에서 안 만들고 그냥 계속 밀려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쌍바닥 만드는지 확인을 하고 안 만들었으면 안 사면 되는 문제를 그냥 외바닥 올라왔을 때 사버렸으니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쌍바닥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리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충분히 하고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려가기만 하면 사면 되는갑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걸 보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신세계 푸드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없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손님이 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봤다는 건데 갑자기 북적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가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북적대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유명해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예. 뭔가 있나, 맛있다고 소문났나, 뭐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얘가 거래 없이 빠지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는갑다 싶었는데 이제서야 뭔가 조금 관심이 슬슬 생기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회사가 예. 돈을 못 버는 기업인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그죠? 코로나 이후로 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러면은 예. 사실 이거는 돈은 잘 버는데 주가만 빠졌으니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님이 이제 93,000 사서 물려 있으니까는 손실이 커져가지고 이게 좋은 기업이고 뭐 안 좋은 기업이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안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와 이렇게 좋은 기업을 지금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준다고라는 느낌이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돈도 잘 버는데 이렇게 할인을 예. 해준다고? 누군가는 9만 원에 물려 있겠지만 나는 모르겠고 야 3만 원 이거 진짜 할인 많이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매수세들이 등장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때 경제 위기 때랑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 때에 비해서 이 기업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2008년 때랑 지금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저 때보다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 주가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주가인 거고 싼 주가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저평가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잡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저평가라고 해서 오늘이 바닥이라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 예.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더 예. 떨어져봤자 많이 떨어지지도 못할 것이며 지금 이제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서 살려고 했다면 93,000원 아니라 지금 이 자리부터 사기 시작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원래는 맞는 투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고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모든 투자, 평생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신세계 푸드를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사고 싶다고 생각 들 때 올라온 자리인지 내려간 자리인지를 체크 한번 하시고 내려간 자리라면 밑에서 거래가 생기면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먼저 기르시고요. 지금 이제 뭐 처음 비중을 1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한다면 어쨌든 매수가를 93,800원이라고 처음 매수가를 정해놨지만은 추가 매수한다면 매수가는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대신에 남들은 여기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1차 매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시청자님이 이미 잘못했어요. 1차를. 그래서 그래서 더 신중해야 돼요. 참고. 남들보다. 예. 남들보다 더 참고, 신중해야 되기 참고 때문에 하다가. 혹여나 추가 매수를 물어보려고들랑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들보다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남들보다 예. 훨씬 참아야 되고 훨씬 재야 되고 훨씬 지금 진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왕도 더 데려갔는데도 신중해야 아닙니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여기서 외바닥이 실패했다는 것은 저기 바닥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외바닥을 만들 텐데 이 외바닥이 소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 무슨 바닥 만들러 가죠? 최소한 쌍바닥은 최소한 확인하고 쌍바닥. 그럼 들어가야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시청자님의 이제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걸 안 사서 지금 오늘 산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비중이 더 커지고 좀 더 커지면 난 이제 돈이 맞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더 지켜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K푸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홍수부터 해서 지금 이제 비장마가 엄청나게 강우량이 좀 클 거라고 하잖아요. 강수량 자체가 그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식량 관련 이야기들 또 슬슬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또 다시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급등 때 속지 마시고 역시나 쌍바닥 보고 투자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홀딩하고 가져가시고 다음 쌍바닥 만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우진엔텍이요. 우진엔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8,200원에 20%요. 그렇군요. 신규 상장주를 다들 좋아하시네요. 아유, 그게 이게 원전주라고 그래갖고. 네, 원전주, 네. 뭐 식품 관련주,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그건 이제 마세요. 안타까운 네. 내용이 됐네요. 신규 상장주의 네, 네. 특징은 제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할 정도로 좋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진짜 투자하면은 진짜 매일같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왜 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원전 관련주다라고 했으면 사실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두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원전 관련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산 거는 그냥 어디 방송을 보고 샀다거나 방송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문제예요, 이거는. 뭐 이런 걸 이딴 걸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문제고 그건 뭐 어떤 카톡방이니 커뮤니티니 뭐 이런 데서 막 추천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걸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단기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만 하고 나와야 되는 매매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할 만한 매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차력쇼 같은 거 막 TV에서 하게 되면은 차력쇼 할 때 밑에 문구 나가잖아요. 노약자, 어린이, 위험하니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문구 나가잖아요. 그죠? 신규 상장주가 그래요. 그냥 누군가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 하기엔 좋지만 누구나 하는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어쨌든 뭐 누가 뭐 추천을 했든 어디서 보셨든 그건 어쨌든 본인 선택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그냥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나의 무지함이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사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시는 평생 앞으로 우리가 눈 감는 그날까지 신규 상장주는 사는 일이 시청자님한테는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일 이후로는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상장된 지 3년 이하인 기업들은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제발 사지 마세요. 그게 주가 변동성이 있고 누구나 뭐 어떻게 운이 좋으면 또 수익 날 수 있지만 그 운만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물려서 고생하시거나 손실 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98%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요. 원자력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면 좋은데 딱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름이 이제 또 무더위가 오고 또 이렇게 뭐 가뭄이 오고 또 뭐 홍수가 오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 전력난 이야기들 아마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원전 이야기들 또 살살살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하기에는 조건 자체가 땅 조건이 그렇게까지 뭐 유리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땅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방향성에서는 조금 안 맞죠. 전 세계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석탄일 거고. 근데 그 석탄을 점점 줄여 나간다면 당연히 원자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준다면 사실 이게 이제 N자 반등이라고 하죠. 32,000원대라든가 3만 원까지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급등 나올 때 빠르게 뭐 본전이든 그 이상에서 탈출하고 나가는 게 맞고요. 이제 저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제 계속해서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 저점 자리가 25,000원, 그 다음 자리가 15,000원 저거 깨고 나면 이제 뭐 7,000원이 됐대, 8,000원 될지 뭐 5,000원 될지 몰라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3년 내도록 빠지는 게 신규 상장주들이 남은 미래예요. 원래 그래요. 보유예수 물량이 다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규 상장주를 샀으면 그냥 손실 각오하셔라. 그냥 32,000원짜리라든가 저점 자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기준점인 32,000원짜리인 것 같네요. 32,000원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는 32,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가지 않는다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간다면은 본전이 아니더라도 일단 36,000, 7,000원쯤에서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반등 시 매도라는 관점을 잡고 다음번에는 절대로 신규 상장주는 무슨 관련주가 됐든 사지 마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솔트룩스 24,500원은 10%요. 24,500원에 10%.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기업은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한물 갔죠, 이거는 완전히. 차트 모양 자체가 이제 전형적인 하락 차트 모양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트룩스가 나쁜 테마는 아니잖아요. 뭐 의료 AI부터 해가지고 뭐 AI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뭐 AI 관련 테마가 아직까지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야 되고 완벽하게 AI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뭐 무궁무진하게 성장해 나가겠지만 주가가 이미 한 번에 그 미래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다 쭉 땡겨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번에 힘을 썼으니까 좀 쉬어가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도 모든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무리 유망한 기업도 하물며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급등 다음에는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면서 성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게 우상향으로 바뀌게 되고 성장이 없는 기업들은 횡보를 하면서 파동을 크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가게 되고 완전히 성장이 조금 없고 기대감이 없는 기업들은 파동을 만들면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횡보를 하게 될지 아니면 우상향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횡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막 며칠 횡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온 큰 파동 1년 반 동안의 상승 파동 그리고 내려가는데도 한 1년 반 동안 빠질 거기 때문에 2025년 정도까지인가 빠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데까지 한 2006, 7년 정도쯤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테니까 지금 시청자님 앞으로 2년 동안 물려 있는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한때 잘 나갔다라는 그 시세 유행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좀 빠졌으니까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이제 큰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차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중간에 더 올라갔다가 한 번 더 고점 만드는데 좀 빠지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고점 패턴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점 패턴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하락할 때는 저점 자리, 저 골짜기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1,000원 무너질 때 하락을 예상하고 더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사셨고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아직까지 기회는 한번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점 자리가 무너지고 나면 단기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오게 돼요. 단기 반등이 있는 기업도 있고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있을 기업인지 없는 기업일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보통 이제 운이 좋으면은 본전 자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매수하셨던 2만 한 3, 4천 원대까지 운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없다면 지난 골짜기인 2만 1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 차트 모양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저 바닥에서 만 원대에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대응해갖고 물리시게 된다면은 앞으로 2, 3년간 손실률은 커져 나갈 것이고 그냥 만 원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다. 추가하면서 환불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안 나오고 빠진다면 그냥 무조건 2년 당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락하는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멘토님 반등이 안 나오면 그냥 손절해야 할까요? 그건 이제 시장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등이 안 나오면은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밀리게 된다면은 보통은 저 아래쪽에 이제 10,00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밀린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제 내가 이거를 조금 팔고 나는 정리하고 다른 기회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손절한다면은 사실 시청자님의 결단이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제가 손절 의견 드리기 좀 힘들고요. 솔트룩스가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기에 나쁜 기업입니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3년이든 4년 뒤에 다시 또 급등 나와서 엄청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한을 3년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물려도 추가 매수만 잘해가지고 나중에 먼 미래에 수익을 좀 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게 나는 좀 시간 투자가 너무 아까운데요라고 생각이 든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반등이 나오면은 그 반등 때 반등의 힘을 보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18,000원에서 반등 나오면은 2만 한 3,000원대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고요. 만약에 15,00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오면 한 21,000원까지로 욕심을 줄여야 될 거고 만약에 13,000원 반등이 나온다면 한 19,000원이나 18,000원까지로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반등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어찌됐든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조금 네.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을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창원과 포항으로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레죠. 모레 창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은 창원에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거니까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제가 또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에 가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네요.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1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비중은 25%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한데요. 뭐 일단 기다리면 단가 근처라도 올까요? 라고 했을 때 강원랜드 투자자분들은요, 다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단기적인 종목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지금 단기적으로 뭐 보고 뭐 단기라고 하면요. 뭐 지금 적어도 한 1년 이내로 보고 수익을 내려고 하셨거나 1년 이내로 뭔가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하셨다면 종목을 잘못 정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원랜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한 4년에서 한 4년, 5년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을 갖다가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셨는지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이제 사실 실적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개혁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변화, 혁신 이런 걸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딱히 기대감은 없어요. 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죠?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 인공지능이 도박을 하러 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쓸 건가? 우리가 뭐 도박이라는 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카지노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산업적인 내용들이 요즘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IT 산업부터 해가지고 AI 산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AI 딜러를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 해지용으로 투자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빠질 때 얘들이 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은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기가 오고 주가가 안 좋은 시기가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무섭게 몇십 년 동안 뭐 거의 한 8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얘들은 여기서 내려와 있는 이 상태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망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기업을 멀리 보고 가져간다 했을 때는 수익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난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정도의 종목인데 지금 당장 뭐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조금 힘들고 뭐 1년 가져갔는데요 힘들어 이런 분들은 사실 강원랜드 투자하면 안 되지 않나요? 뭐 차라리 단기적인 그 테마주를 쫓아다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단가 근처라도 올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지금 매수가가 18,500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비중이 25%로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이 조금 이렇게 넉넉치 않을 것 같다라는 단점이 조금 있어서 제가 비중이 아쉽다라는 거지 매수가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자리를 어디서 잡냐가 중요한데 15,000원 잡나 싶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조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래쪽에서 잡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래쪽이라 하면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박스권을 그린다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거는 겪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내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저는 강원랜드 상담할 때마다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네요. 멀리 보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거는 비중이 25%라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12,000원까지나 11,000원 또는 10,00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면 저기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조금 억울합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좀 더 많이 갈 것 같긴 하니까요. 근데 안 하면 억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더 싸게 사가지고 매수 단가를 좀 낮추면 좋은데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2,000원, 13,000원 뭐 이 사이쯤까지 혹여나 내려오게 된다면
있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다. 그냥 투자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반 수익 실현하고 지금 나머지 보유 중인데 남은 주식은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잘했네요. 14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조금 실현시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죠. 특히나 이것도 이제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내려왔다 하더라도 안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IT 서비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엮여 있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라 가지고 제가 강조해드렸던 이제 차량용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를 잡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어울리는 종목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좋았죠.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매수하셨으니까. 그리고 비중도 절반 정도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아마 이런 정도의 실력이면 지금 이분의 실력이면 아마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도 여력을 좀 남겨뒀지 않았었을까? 이분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트도 좀 볼 줄 알고 내려왔을 때 사는 것도 가능하신 것 같고 비중도 적당히 씻고 이렇게 비중 조절도 좀 하실 줄 아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벌써 매도를 하고 전화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이건 뭐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고 나면 나머지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게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아직까지 힘이 좀 있는 편이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상향 초입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테마가 반도체 지고 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가 약간 끝물에 가깝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쪽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들 자동차 부품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 19만 원 목표까지 잡고 대응하시면서 팔아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밀려 내려가더라도 지금은 뭐 억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내가 밀려 내려갈 때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은 한 16만 5천 원 밀릴 때 남은 절반도 이제 들고 있는 거에 절반만 그러니까 한 5% 정도만 이렇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본전까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면 되거든요. 자리도 좋고 종목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 챙기고 내려갈 때 또 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더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지금 하시던 대로 하셔가지고 이 경험을 잊지 마세요. 이 감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대로 다른 종목을 투자하셔도 저는 돈 벌 뿐인 것 같기 때문에 핑크님은 그냥 앞으로 상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올라갈 때 19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내려가면 또 사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을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3,87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 정도 비중을 달고 계신다. 3,870원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기서 뭔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네,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으니까 교육 관련주 가겠다 해가지고 샀거나 또는 요쪽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지난 저점이니까 사야지 하고 사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미리 샀던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이제 내려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자리란 말이죠. 다 같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오늘 또 밀리고 어제도 밀리고 그제도 밀리고 지난주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애니 능률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면 야 우리가 다 같이 팔지 말자 이러면 주가가 안 내려가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단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뭐 누구 김모 씨라든지 뭐 최모 씨라든지 문모 씨라든지 누군가는 이걸 들고 있다가 에이 손절해야지 하면서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주주들이 다 물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까지도 주가가 빠지고 어제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못 참겠다 하면서 내일도 손절한 사람이 나오게 될 거고요. 모레도 손절한 사람이 나오게 될 거고 주가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왜 지금 같이 들어가서 겪고 계시냐는 거죠. 미리 들어간 사람들이야 겪는 게 당연한 거지만 굳이 여기서 왜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겪으려고 하세요. 이거 동명상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진입 자리가 조금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건 이제 아쉬운 거지. 산 자리 자체가 굉장히 싸게 잘 샀기 때문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인구 비상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출산율이 0.7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나라 전쟁 안 해요 지금. 전쟁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0.6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국가보다도 출산율이 낮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애니 능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출산 정책 관련주, 저출생이라고 요즘 불러라 하던데 어쨌든 저출생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굳이 지금 여기 들어갈 이유는 없었고 나중에 샀어도 됐는데 뭐 어쨌든 뭐 잡긴 잡았으니 잘 잡았고 손절하거나 팔 이유는 절대 없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라라는 의견 드리고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엮이게 된다면은 한 5,500원에서 6, 7,000원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튀어오르면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를 받아보면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튬 포어스요. 리튬 포어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900원에 10%요. 8,000요? 4,900원이요. 아, 4,900원이요? 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건 또. 아니, 좀 됐어요. 저는 좀 됐다는 말 안 믿습니다. 뭐 그래봤자 끽해야 뭐 한 3개월, 5개월 이런 정도겠죠. 네. 네, 그건 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됐어요는 보통 한 2, 3년이고 주식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고 있거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워렌 버핏 아시죠? 네. 네, 워렌 버핏이라는 그 대단한 분이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접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분이 훌륭한 투자자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유명한 이유는 장기 투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75년 동안 투자를 했다잖아요. 그죠? 네. 75년 동안 투자를 하면 누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거고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워렌 버핏도 14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그렇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물리는 일도 많았고 내 종목이 박살나는 일도 많았는데 꾸역꾸역 버티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을 봤는데 그분의 투자는 보통 몇십 년을 보고 투자하시는데 우리는 몇 개월 된 게 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면 시장도 안 바뀔 거며 시청자님 계좌 수익률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세요. 최소한 3년 투자한다 생각하고는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장기 투자가 안 어울린다 하지만은 3년이면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 물려있던 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종목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리튬 포어스. 글쎄요. 일단 리튬 포어스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름을 리튬 포어스로 이름 바꿨는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가졌는데 글쎄요.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하다가 갑자기 리튬 관련주로 하겠다면서 뛰어들어가가지고는 지금 이름도 리튬 포어스로 2023년 5월 딱 그 전기차 테마라든가 이 리튬 관련주 막 급등 나올 때 편승해서 올라와서 저는 이거 약간 작전주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게 작전 같은데요. 누군가가 작전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뻔히 보이는 작전주인 것 같은데 왜 이걸 조사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끝나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설거지 단계가 한번 남아있을 거라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에코프로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설거지 단계로 한번 튀어오르게 된다면 보통 이제 5,000원짜리에서 매집을 했다 친다면 한 2배 정도,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노리고 투자해봐야 되는데 만약 이게 이제 설거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 세력들이 설거지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뭐 답이 없죠.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나서 아마 만약에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뭐 조사를 했나거나 했는데 주가 조작이 뭔가 연루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거래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지금 여기 들어간 것 자체는 엄청난 리스크를 각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투자의 대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각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너무 큰 리스크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수익률이 기대고 있는 거예요. 막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기댈 거면은 괜찮죠. 근데 그 정도 수익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리스크에만 가득한 종목을 들고 계신다는 건 저는 조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단기 반등 이번에 2차 전지 지금 약간 분위기 좀 돌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에 편승돼서 얘가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거기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4,900원에 매수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4,500원에서 한 5천 사이쯤까지는 반등이 나가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더 안 밀리고 올라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000원대 깨고 내려가면 이제 4,900원이 아니라 한 4,000원쯤에서 타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3,100원대에서 만약 반등 나간다면은 본전 언저리쯤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000원대에서 무너져가지고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4,000원이 안 되더라도 3,600, 700원대라도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3,0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하나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0원 깨지고 다시 급등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아쉬울까요? 네, 아쉽죠. 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내가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있느냐인 건데 지금 그 떨쳐내지를 못하니까 남 탓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3,000원에 손절하라 했는데 반등 나오면 제가 손절하라 했어 하려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님이 진짜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든 말든 내 거 아니다라고 결단 내려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팔 수 있다면 3,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크면 2,500원에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네, 리스크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녹화 방송을 보시든지 재방송을 보시든지 해서 이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S 윈드를 87,000원에 CS 윈드를 100%요. 8만 7,000원 100%. 100%요? 네. 일단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87,000원. 네, 87,000원에 100% 알았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딱 까놓고요. 네. 기도합시다 그냥. 이건 제가 전문가한테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게 100% 다 샀잖아요, 그죠? 네. 전략이 없어요. 그냥 뭐 두 손 들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비중이 100% 다 들어가 버리시게 되면은 뭔가 전략을 짤 수가 없게 돼요. 그냥 내가 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올인을 했는데 뭐 이제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야지. 그리고 매수가도 지금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비쌌던 시기고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한참 나올 때 그때 가장 유행이 그냥 물 들어올 때 제일 가장 높은 비싼 점에 매수하셨는데 그것도 100%를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어떻다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풍력 발전 에너지가 이제 CS 윈드가 어쨌든 풍력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해상 풍력부터 해서 풍력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풍력 발전 산업이 앞으로 계속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성장한다면 태양광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가 부각을 다 받고 있지 풍력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 이쪽 종사자는 아니지만은 CS 윈드가 다시 고점을 찍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앞으로 뭐 향후 최소한 10년 동안 여기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시청의 매수가까지 절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법이 대응 전략이 없어요. 그냥 진짜 딱 하나 그냥 마음 먹고 칼같이 마음 먹고 안 된다 싶을 때 36개 주력랑을 그냥 손들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이 악물고 다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 악물고 잘라야 됩니다. 그거 못 잘라요. 웬만한 사람들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손절해라 하기에도 시청자의 마음의 무게가 너무 힘들 것이고 뭐 더 살 수도 없고 일단.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형성되고 있는 44,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4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결단을 시청자님이 스스로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 소우 보면 자기 발목을 막 자르는 신도 나오는데 진짜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4,000원, 44,000원 정도쯤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손절하기를 힘들다고 한다면은 한 3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반등 기다려봐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부터라도 좀 줄여라. 44,000원 무너지면서 비중 줄이시고 반등 나오면은 65,000원대 가깝게 비중을 줄이시되 전화를 한번 더 주시고 상담을 받고 선택하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비중 100% 실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 싣는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창원과 포항에서 강연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